요즘 비가 너무 자주 오네요. 오늘 그림은 고래방님의 비오는 날입니다. 옛날 남미인 카나마야는 가뭄이 들면 왕이 신체 일부에 상처를 내어서 자신의 피로 기원을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특이하다고 많이 알려진 게 괴랄한 이집트의 기우제와 아메리카 라코타족의 호피 원주민들의 기우제입니다. 특히 라코타족의 기우제는 100% 확률로 비가 왔는데, 그것은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랍니다. 이걸 이경규 코미디언 겸 영화 감독님이 예전에 자신의 영화 복면 다로에서 차용했었죠. 또 비가 오면 생각나는 클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으로 OP 28 넘버 15입니다. 이 곡은 쇼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 중에 한 곡으로 이 작품의 애칭이 빗방울 전주곡인데 원래는 소나기였어요. 쇼팽 빗방울 전주곡은 몇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쇼팽은 이 곡을 작곡할 즈음에 인후 결핵이라고 폐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의 친구의 동생인 어린 16살짜리 마리아 보진스카를 사랑하게 되는데, 쇼팽의 병세를 알아챈 마리아 식구들의 반대로 짝사랑으로 끝날 즈음이었죠. 그때 쇼팽에게 잊지 못할 여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요즘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쁜 여자에 가까운 조르드 상드예요. 이름인 조르드 상드에서 조르드는 땅이란 뜻으로 영어로는 조지이고 보통 농부의 뜻인데 흔한 남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쇼팽의 이름인 프레드릭 프란시스 쇼팽에서 프레드릭은 평화로운 군주이고 프란시스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쇼팽은 유량 측정 단위로 추정하는데 영어로는 쿼트 정도입니다. 상대의 직업은 여류 소설작가인데 연인을 만날 때는 정말 잘 대해주는데 헤어질 땐 매몰차게 결별했었죠. 마치 현대 화가 중에 거장 피카소가 여러 애인들과 만나면서 연인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 그 정인에게서 영감이 나오지 않으면 헤어지기를 반복했던 것처럼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상드는 쇼팽보다 6살 연상이었고, 쇼팽은 무명 피아니스트였지만 상드는 이미 인기 작가였어요. 성격도 정반대였는데 상드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남자 이름을 쓰며 남장을 즐겨 입었고, 쇼팽은 내향적인 사람이라 흔히 말하는 끼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피아노 절친녀였던 리스트는 그야말로 끼가 넘쳤고 잘생긴 미남형이었죠. 상드는 이런 쇼팽을 처음 보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리스트에게 부탁을 해서 만남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쇼팽은 어린 소녀 마리아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크게 상심했는데, 그때 상드가 모성애인지 뭔지 모를 감정으로 스스로 쇼팽의 연인이 됩니다. 그 둘의 관계는 10년간 유지되었는데 사실 그 즈음 쇼팽은 무성애자였어요. 이 빗방울 연주곡을 작곡할 때 이야기가 상드의 일기장에 나와 있는데, 상드가 쇼핑하러 시내에 나갔을 때 비가 처음엔 조금씩 내리다가 점점 거세게 내려서 한 2시간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쇼팽이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 하며 이 빗방울 연주곡을 서글프게 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원래 비가 많이 왔는데 쇼팽이 이루지 못한 사랑과 폐병으로 뭔가 마음이 몹시 상심해서 우울증으로 잔잔하게 연주한 곡이에요. 다분히 마음을 달래주는 곡이라 밤에 비 내릴 때나 쇼팽처럼 누군가를 기다릴 때 좋은 곡이에요. 하지만 진짜는 소나기였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쇼팽의 작품 소개를 하자면 야상곡이라는 녹턴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작품 빠뜨릴 수는 없지만 초저녁에 듣기 좋은 곡은 이번 곡이 좋고, 영화 피아니스트에 나왔던 20번, 그리고 많이들 애청하시는 1번과 21번도 아주 좋습니다. 부가적으로 피아노란 뜻은 아주 긴 단어로 un cimballo di espresso di piano e forte입니다. 그냥 간단히 줄여서 피아노의 포르테로 부드럽고 강한 게 란 의미입니다. 영화 대부의 주제곡인 팔라 피우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피아노가 부드럽게란 뜻입니다. 그리고 팔라가 이야기하다이고 피우는 영어로 무어란 뜻이고 피아노가 부드럽게란 뜻으로
부드럽게 더 속삭여줘요 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이 Speak Softly Love였죠. 야상곡인 녹턴의 의미는 없다란 뜻에서 나와서 빛이 없는 밤이란 뜻이에요. 다른 파생 단어군으로는 모 회사의 브랜드인 블랑누아가 있는데 그 누아가 없다는 뜻의 검정색을 의미합니다. 녹턴은 18세기 즈음에 음악에 쓰이면서 밤에 듣는 음악으로 야상곡으로 불렸어요. 이번 곡 중에 라흐마니노프가 연주하는 오래된 작품이 있는데 다른 소팽 야상곡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물론 개인 취향은 있습니다만 이 곡은 정말 감성적이에요. 음질은 예전 녹음된 거라 좀 떨어지지만 절정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연주를 잘 느낄 수 있어요. 비슷한 장르로 세레나데가 있는데 세레나데의 원래 의미는 건조하고 맑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태리 쪽으로 가서 맑고 갠 날씨로 쓰였는데 음악에서 연음을 위한 가벼운 연주곡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달밝은 밤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구애하는 깐쪼네를 부르면서 소야곡이라고 밤의 음악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국룰로 보면 보통 예쁜 여자 사람은 2층 창가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보름달이어야 하죠. 그리고 이름답게 달 밝은 밤이어야 해요. 또 무엇보다도 잘생긴 남자 사람이 노래를 불러야 하죠. 안 그럼 여자 사람이 넘어가질 않을 테니깐요. 세레나데가 유행할 즈음 이태리는 주거 문화가 2층을 침실로 쓰고 1층은 거실이나 접대를 위한 공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세레나데 하면 2층 창가 발코니에 앉은 여자 사람에게 남자 사람이 사랑을 원하는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암튼 녹턴은 18세기 즈음에 낭만파 음악가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존 필드가 먼저 시작했고 피아노의 시인인 쇼팽이 완성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세레나데는 소야곡이라 불리고 녹턴은 야상곡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야곡이란 이름은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세레나데는 원래대로 살짝 가볍고 경쾌하고 깨끗한 느낌의 음악이고 야상곡은 밤에 듣기 좋은 음악이에요. 그럼 작품 감상 잘 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꾸뻐 팬이어 어플로 재생하시면 더욱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작가의 작업 속도와 작업하면 그대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